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4주차 원관찰 명상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몸 그리고 관찰 명상이 있어요. 관찰의 의미는 여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관찰 명상은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과 느낌을 알아차리는 정법이다. 그리고 산염체 중에서 신염체와 수염체에 대한 생김에 해당된다. 신염체는 뭡니까? 몸이죠. 그 다음에 수염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뭔가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 또는 알아차림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몸의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은 몸 관찰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그래서 산염체는 몸, 느낌, 그 다음에 마음 이렇게 되고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몸과 몸의 감각의 느낌이 그 다음 그 마음에 저런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명상은 호흡을 통해서 일어나는 몸의 움직임과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시작할 수 있다. 처음에는 자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어, 호흡을 하게 되면 몸이 움직이죠. 앉아가지고 호흡을 할 때 몸을 잘해보면 호흡에 따라서 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던 몸과 느낌, 이거를 관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흡과 함께 움직이는 그래 몸과 어떤 느낌을 관찰하는 것이 쉽겠죠. 이렇게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화철 명상 목적은 경험하는 감각 대상들의 끊임없는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구상에 대한 통찰 지혜를 깨달은 데 있습니다. 구상에 대한 통찰. 그래서 우리 몸도 이렇게 어제의 몸과 어제의 나의 몸과 오늘의 몸이 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몸도 한순간도 이렇게 똑같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거의 동일시하죠. 변화를 또 잘 알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관찰하다 보면 몸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같은 똑같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구나.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나라고 여기는 이 몸이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내 거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나의 몸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그런 마음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나와 몸을 동일시함으로써 나의 몸에 대해서 많이 집착을 하겠죠. 그래서 저 집착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고통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타 수행과 이빠사나 수행이 있는데 초기부 수행에는 크게 사마타, 이빠사나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렇죠? 사마타, 이거는 선정 수행이라고 하죠. 사마타 수행은 어떤 명상 주제를 가지고 집중, 몰입에 들어가지고 심일경성, 마음과 경계가 하나 돼가지고 완전히 하나 된 상태.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렇게 되면은.
선정에 들었을 경우에, 산매에 들었을 경우에, 그리고 그런 그 수행이 있고, 이제 이빠사나는 지혜 수행의 지혜 수행입니다. 지혜 수행. 관찰이라고도 하죠. 관찰. 관찰. 그래서 또 밑에 보면 제가 사마타수의 명상은 집중 명상. 아까 집중 얘기했죠. 그다음에 삼매.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깊이 하면은 깊이 해서 몰입에 들어갔을 경우 그럴 때는 삼매에 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정에 든다. 그리고 또 달러에 말하면 같은 말이에요. 거의 지 수행이다. 지 그칠 지자. 모든 생각의 어떤 일어나고 사라짐이 그친다는 거죠. 마음이 또 움직이지 않고 어느 한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여 이 대상이라는 게 뭘까요? 이 대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명상의 주제입니다. 명상의 주제, 명상의 주제. 예를 들어서 뭐 연구를 한다, 연구를 한다 그러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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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함으로써 이제 몰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각이 다 떨어져 나가고 아미타불만 나왔을 때 이제 선매 들어가고 선정이 드는 거예요. 그런 또 방법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또 호흡 명상을 한다. 그럼 호흡 명상 가지고 호흡에다가 딱 집중해가지고 다른 생각이 다 사라져 버리고 오로지 호흡에만 집중이 됐을 때 그게 깊이 깊은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삼매 또는 선정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친 번뇌들을 가라앉히고 고요와 안정, 일념이 집중된 삼매, 선정에 도달하고자 하는 명상이다. 그래서 사마타 수행으로서 이제 선정이 들 수 있고 선정은 이제 삼면에 똑같은 말이에요. 삼면에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마타 수행만으로서 우리 어떤 우리의 문제, 우리 살아감으로써 느껴진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선정에 들었을 때는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고 어떤 모든 그 고통이 멈춘 것 같은데 거기서 나와 보면 또 다시 현실 생활 또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이제 바로 위파사나 명상으로서 우리는 그런 사마타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그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깨달음 또는 고통의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명상은 또 어떤 용어로 말할 수 있느냐? 관찰 명상을 관찰, 성찰 명상 혹은 관이라고 하는 관수행이라고도 하는데 불관자죠. 불관자, 관찰, 성찰, 수행.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경험하는 감각 대상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으로써 통찰지혜를 얻고자 하는 명성이 바로 바사나 명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빨리 하는데 위, 위라고 그래요. 위라고 읽어요. 비파사나도 하는데 위라고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위는 이제 어떤 의미가 드느냐, 의미가 담기느냐, 이게 분수, 나눈다, 그죠? 나누어서 본다. 빠사나는 이제 보는 거거든요. 나누어서 보는 것이죠. 이게 분석이죠. 분석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어떤 생각이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현상이나 또는 어, 우리 몸감함이 있는 현상이나 또는 경험하는 대상 하면 이제 모든 뭐 자연이라든지 또는 내가 보고 느끼는 대상, 감각기관의 대상이면 다 해당이 되겠죠.
자연도 되고 집도 되고 무슨 모든 삼라만상이 다 해당이 되겠죠. 그것을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개입하지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린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통찰 수행, 통찰치를 얻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사마타 명상을 통해서는 삼매와 선제를 얻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기반으로 예상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통찰력, 직관력을 넣는 깨달음에 관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마타 명상이 참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산란한 마음으로서 산란한 마음으로서 이 사물을 꿰뚫어 볼 수가 없거든요. 그건 지혜가 발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타 명상을 자 먼저 하고 자 비파사나 명상을 이제 경우가 있고 이제 숙달이 되면 이제 사마타 명상과 비파사나 명상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그래서 지관상수 또는 정해상수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사마타 명상을 통해서 삼야선정을 얻고 그런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대상을 꿰뚫어보는 지혜, 통찰력. 통찰력은 이제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꿰뚫어보는 거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깊이 뚫어보는 거예요. 뚫어보는 거. 그 다음에 직관력. 직관력이 뭡니까? 바로 보는 거거든요. 뭔가 한 번 더, 한 번 생각을 굴려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로 깊이 보는 것을 바로 직관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상을 하게 되면 이제 직관력이 생겨요. 직관, 바로 볼 수 있는 것에 힘이 생깁니다. 그럼으로써 사물이나 현상이나 모든 것을 갖다가 제대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몸에 대한 마음 챙김, 공간철 명상.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아까 이빠사나와 사마타 중에서 이제 이게 관찰 명상이니까 비파사나 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니까. 관찰 명상의 핵심은 몸의 느낌,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것으로 몸에 갖고 있는 느낌을 얼마나 하고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느냐에 달려있다. 몸에 대한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것은 느낌. 그래서 몸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느낌, 감각을 관찰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몸과 마음에는 괴롭거나 괴롭, 즐겁지도 않는 느낌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즐겁거나 괴롭거나. 그게 즐거운 것, 그 다음에 괴로운 것, 그 다음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느낌. 이 세 가지가 크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느낌. 네, 이 말이에요. 이런 느낌들은 나의 주인이 되어 때로는 나를 즐겁게, 때로는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렇죠. 이제 이러한 그 느낌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내 마음도 똑같이 즐거워지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똑같이 그 마음이 괴로움을 동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영원히 지속되는 감정이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에 장단을 그냥 맞춰가지고 계속 그렇게 우리가 변화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똑같이
장단을 맞춰야 되겠느냐. 그렇죠? 어떤 느낌에 상관없이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 안정될 수는 없을까?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느낌. 여름 되면 막 따끔따끔하기도 가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땀이 나기도 하고 겨울 되면 또 춥고 예, 이런 느낌. 느낌으로부터 오는 그런 좋은 느낌 또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여기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없을까?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보편적으로 우리 몸을 여행지의 숙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느낌과 감정들은 잠시 숙소에 머물러가는 손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느낌들이 내가 언젠가 수업에서 그랬을 거예요. 명상을 하다 보면 그 생각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수없이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 명상 중에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생각 중에도 또 좋은 생각들, 좋은 기억들, 이것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나쁜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마음이 계속 움직여야 되겠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명상하는 사람들은 그냥 손님으로 대접을 해라. 손님으로 생각해라. 손님이 집 주인의 노릇을 하면 안 되겠죠. 손님이 와가지고 막 근데 열어보고 그냥 또 이것저것 다 그냥 만져보고 그다음에 또 찾아보고 막 집안의 모든 것을 막 뒤집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내내 돌보면 되겠습니까? 주인 노릇을 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듯이 잠깐 끝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생각이 내 주인이 되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느낌, 내 몸에서 일어난 느낌이나 감정이 그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그 느낌이나 감정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보는 힘을 길러야 되겠죠. 그게 뭐냐 대체. 느낌이 좋은 느낌이 있다가 사라지고 또 안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어, 그래서 이게 변화무쌍하다는 거죠. 그러한 속성을 이제 이해하는 것. 내 몸이란 게 가만히 있지 않고 수시로 이렇게 좋았다가 또 조금 불쾌했다가 그런 느낌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괴로움, 즐거운 느낌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변화하고 끝내 전국에는 사라질 것임을 계속해서 통찰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더 지쳐가지는 지혜를 아,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느낌에 크게 동요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조금 몸에다 불쾌한 그런 느낌을 줬더라도 그게 크게 내 마음이 요동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한다 이 말이겠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 이제 상대방이 일부러 뭐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그런 자극이 또 왔을 때 내가 그렇게 감정을 뭐 요동을 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런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느낌들에 집중하여 바르게 마음을 챙기는 것을 바른치라고 합니다. 바른치. 어떤 것이 바른지입니까? 그래서 느끼는 감정 이런 것이 항상 일어났다가 변화하고 사라지고 하는구나.
그런 것은 사실은 항상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좋은 느낌이라 해서 거기다 집착할 게 못 되고, 괴로운 느낌을 또 집착하기도 하거든요. 괴로운 느낌을 집착하면서 굉장히 또 싫어하게 돼요. 그것도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이제 집착이라고 볼 수 있죠. 싫어한 것에 대한 집착. 네, 다른 지혜는 다가 저는 고통의 원인인 갈망과 애착을 만들지 않게 합니다. 뭐가요? 다른 지혜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갈망과 애착. 여기서 고통의 원인이라 했어요. 고통의 원인.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갈망과 애착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무엇에 대한, 무엇에 대한 갈망과 애착일까는 모든 것이 되겠죠. 모든 것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갈망하고 그다음에 애착을 강할수록 자, 통이 따르는 거죠. 그런다 해서 어떤 내가 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런 의욕을 갖지 말라는 의미하고 좀 다르지겠죠. 갈망이라는 것은 막 목이 타들어가도록 말하는 것이죠. 목이 타들어가. 이제 좋아해가지고 집착하는 거죠. 집착하는 거. 이것이 바로 동의 원인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생활에 살아가는데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 사실 몸과 마음의 느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됐어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한. 그런데 이제 우리 생명이 다 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자, 몸과 마음은 분리가 되죠. 그걸 우리는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몸이 생명이 그 생명이 이제 끊어졌을 때 그리고 또 죽음이라고 하죠. 몸과 마음이 분리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명이 끊어지면은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 연결돼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이제 나 자신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왜냐? 몸이 나라면 이제 내가 죽었을 때도 건강한 분리가 됐을 때도 내가 죽었을 때도 어, 살아야 되는데 그 상관없이 죽었을 때는 이제 이게 안 된다는 말이죠. 안 된다. 그 몸이 그, 활동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몸이란 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구나. 가라고 하죠. 가자. 내 것 같은 이제 그런 몸, 나와 같이 느껴지는, 생각되어지는 그게 바로 몸이란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면 맥박이 빨라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열이 오르거나 여기는 불쾌한 느낌이 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정신장애 과외감을 몸으로 전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은 결국 누가 가장 먼저 손해를 입습니까? 자기가 가장 먼저 손해를 입어요. 왜냐? 여기 나오죠.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것들이 몸에 쫙 번지거든요. 그 다음에 진짜 누가 손해를 봐요? 피해를 봅니까? 화의 대상, 상대방이 또 피해를 보겠죠. 이러한 그 화의 그 마음의 파동이, 파장이 상대방에 또 영향을 미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그, 이치적으로 보면은, 화를 내면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어떤 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계속 변화하거든요. 또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잠을 뭐 적게 자느냐, 많이 자느냐, 음식을 또 뭘 먹느냐, 이에 따라서 계속 변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가 화를 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내 몸에 안 좋게 작용하는 거죠. 생리작용, 생리제도, 제도 안 좋게 작용을 해서 오염을 시킵니다. 오염을 시켜. 마음은 마음대로 이제 그렇게 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 화나는 일이 발생했을 때도 어떻게 이걸 내 화를 잘 다스려야 되나, 상황을 또 잘 다스려야 되나. 그걸 못해서 많은 조그마한 그런 일 때문에 좀 불행한 일들이 많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못해서. 공부를 안 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런 연습을 안 해서 그 화가 일어나면 화가 나는 일을 만났을 때, 그런 경우를 만났을 때 전혀 제어가 안 되고 그냥 행동으로 나아가지고 내 자신이 불행해지고 또 상대방도 불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화란 것은 뭡니까? 화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도 사실은 손님이에요, 손님.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무슨 사고를 치고 이런 것은 이제 손님이 에, 우리 집에 와서 마음대로 그냥 휘젓고 돌아다니고 우리 똑같은 거죠. 예. 화라는 손님이 와가지고 우리 집 와서 휘저어버리고 집안 집기를 던지고 막 파손시키고 이런 거 똑같아요. 화를 내비를 들고 내가 그 화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막 행동을 하고 있을 때는 그런 위치,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화를 잘 다독여서, 다독다독 해가지고 이제 가라앉혀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이 되겠지, 뭐. 그래서 그런 힘을 일상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화가 일어나면, 나에게 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거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 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화를 또 바라보고, 또 화가 완전히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릴 게 아니라, 음, 화가 일어났군. 이렇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바라봤을 때 이제 그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손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겠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못하겠죠. 그러듯이 봐도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게 약해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몸이 아프게 되면 맥박이 느려지거나 빨라지게 되고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불안이나 스트레스, 우울, 근심 등의 마음 상태가 되기 쉬워집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는 다시 몸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그러나 이때 내가 몸의 감각을 알아차림으로써 마음을 전하게 되면 악순환을 끝낼 수 있게 됩니다. 참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관찰하는 게. 그리고 이제 가시키죠. 이런 마음 상태는 이때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마음을 전하는
어, 그래서 우리가 또, 자, 몸을, 몸이 아팠다. 몸이 아팠다. 그러면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를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화가 났다. 좀 스트레스를 받았다. 우울하다. 근심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몸이 아프게 되고 맥박이 느려지고 빨라지게 이게 원인이 뭐냐? 이 원인을 발견하는 게 좋아요. 중요합니다. 그 원인을 빨리 발견하는 게 좋아요. 나도 일전에 갑자기 급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그런 일 없었는데 갑자기 체해가지고 많이 생각해보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좀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력이 좀 떨어져서 신경도 좀 쓰고 하다 보니까 음식이 소화가 안 되니까 그 소화되지 않는 음식이 취한 거죠. 이런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찾아서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었죠. 그러듯이 이런 것을 보면 스트레스나 내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왜 우울하지? 뭘 근심하지? 그리고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아차려가지고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없애준 거예요. 원인을 원인을 제거해 줘야 돼요. 또 나아가서는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의 감각을 통해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내 몸을 이제 잘 관찰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 몸이라는 것은 참 무상하구나. 무상하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무상. 허무가 아니라 했죠.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의미는 항상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다. 또 달리 말하면 변화하고 있다는 변화하고 있어.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해를 해야 되고. 현재 뭔가를 알아채는 연습을 꾸준히 하게 되면 끊임없이 과거나 미래로 향하는 마음의 습관을 멈추고 바로 여기 지금 현재에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내 몸을 갖다가 관찰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다른 데로 안 가죠. 원숭이처럼 이 나무 가지 잡고 저쪽으로 막 옮겨다니고 이게 마음이 속성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이거 생각했다가 저거 생각했다가 일이 안 하고 뭔가 저라고 하는 순간에는 몸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내 지금 여기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머물다 보면은 이제 현상을 좀 깊이 들여다보게 돼요. 어떤 일이라든지 또내 몸의 어떤 변화라든지 마음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자연의 변화 이런 것이 아주 예민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명상으로 길러진 힘이에요. 그래서 공간차라는 그 연습을 했죠. 그래서 지난날을 후회하거나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마음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이 모여서 나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야 되는데 미래 걱정하고 과거를 또 막 계속 추억하고 이러다 보면 지금 같은 삶을 제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리죠. 바깥 대상으로 좀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줄고 점점 평정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우울한 시간을, 답답하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기회예요. 기회.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래서 지금 뭐, 사회적으로는 많은 지금, 음, 저, 디지털화 되고, 앞으로 시대가 디지털화되고, 인공지능, 그다음에 로봇가 막 출현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그거는 뭐, 흐름이 그렇고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런과 동시에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참 찾아야 되겠죠. 일자리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안타까워하고, 그것이 아니라 무슨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나는 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안주하고 있다 할까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변화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이렇게 사회가, 시대가 변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면은, 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변화하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현실적으로 앉아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좀 공부해야 돼요. 이 공부를 하면서 또 짬짬이 프로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책을 좀 서술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평정심은 찾아야 되고 또한 탐내는 마음, 안에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사라지고 평화와 지혜의 마음이 가득 합니다.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근본이죠. 탐내는, 해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이 탐낸다고 해서 된 일이 아니거든요. 탐만 낸다 해서. 그리고 화내서 또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것 같이, 어리석어 버리면 이렇게 답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점점 약화시키고 없애야 돼요. 결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항상 편안하고 안정이 된 상태에서 건드기는 좀 날카롭고 건드기는 지혜의 오검, 오배로운 그런 칼, 그것을 우리가 속에 간직할 수가 있죠. 지혜의 보검. 이 지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지혜가 있으면. 어떠한 난관이라도. 그리고 항상 편안한 상태, 안정이 되는 상태. 이게 보면은 이제 쌍누타디카야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와 같이 이 몸속에도 각가지 느낌들이 일어난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며 아까 얘기했죠? 외롭지도 즐겁지 않은 느낌. 이 세 가지예요. 크게 나눴을 때.
삼다디카야에 보면 약 없는 구름텅이겠네. 자신의 감각에 대해 집착이 없이 잘 알아차린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차이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본부는 어떻게 돼요? 본부. 본부는 배우지 못한 본부는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을 느끼게 되면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며 가난하고 그게 이제 그런 느낌들이 전부로 간다는 거죠. 그러나 자경 성스러운 제자는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을 겪게 되더라도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 치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닥없는 믿을 것을 찾다면 참으로 자유로운 성스러운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제 성스러운 제자라고 이제 성인이죠. 성인인데 성인이에요. 성스럽죠. 사람인 자. 그런 분들은 이제 육체적인 그런 느낌 이거를 초월하게 되는 거죠. 초월하게 돼. 그래서 제가 뭐 경전을 보나 이제 이 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집착을 안 해요. 성인들은 이제 금강경에 보면 이제 금강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이제 부처님이 옛날에 인욕선이 돼가지고 이제 몸이 그냥 갈기갈기 찢는 그런 고통을 당했어도 어,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지 않았다. 이런 구절이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성인이죠. 성인의 어떤 그 수준에 올라야 하게 되면 것이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조금만 이 바늘하만 살짝 건드려도 그냥 활 확 내보면 이런 것이 이제 범부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도 이렇게 원망하거나 그렇게 않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성인은 그렇게 육체적인 괴로움에 것이 빠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와 그렇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을 겪게 되더라도 근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죠. 대량 적용해 보면 이제 이걸 안다는 거, 몸을 관찰해서 어떤 비유가 걷는 동안 나는 걷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행동을 다 자기가 아는 것이죠. 놓치지 않고 서 있는 동안 서 있는 걸 알고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걸 알고 누워 있으면 누워 있음을 알고 항상 자기 몸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알아차림.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정정토론 나오는데 이거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어요. 실습을. 이제 고행가 위파사나 11코스를 3조에 맞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도인명상은 이제 명상 들어가면서 저 방석이나 의자 위에 허리를 바르게 펴고 반듯한 자세로 앉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방석, 그다음 의자 위에 허리를 쭉 펴고 반듯한 자세로 앉아본다. 그다음에 눈을 감거나 시선을 이제 우리가 자선위에서는 눈을 감지 말라 그랬죠. 자선위에서 우리가 배운 자선위에서는 이렇게 감거나 시선을 전방 1, 2m, 1.5에서 2m 정도 떨어뜨린다. 이게
1m, 1.5m에서 2m 전방에 바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느낌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반 정도 감습니다. 이게 눈을 지긋하게 뜨라는 거죠. 눈을 부릅뜨지 않고, 그 다음에 감지도 않고, 음, 실눈 비슷하게 뜬다는 거예요. 반쯤 감는다. 마음의 눈으로 지금 방 안에 있는 자신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 들떠 있는 지 안정되어 편안한지 또는 너무 이제 침울한지 천천히 부드러운 시선으로 살펴봅니다. 자기 마음 상태를 지금 관찰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불안한 마음 상태가 느껴지면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이 어느 정도 고요해질 때까지 잠시 기다립니다. 그래서 명상을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가라앉힌 상태에서 이게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내가 막 너무 막 마음이 막 흥분돼 있고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고 명상을 해가지고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앉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 있냐면요. 자, 나를 화내게 하고 분노하게 했던 그 대상을 집중해 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화나겠어? 이러면서 아니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점점 이제 그걸 생각하게 되니까 더 커지는 거죠.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나를 화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했던 그것이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명상의 주제가 돼버린 거예요. 대상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또 계속 커지는 거예요.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설사 그렇게 앉았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 상태로 앉았다 하더라도 대상이 어떤 게 대상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명상의 주제에다가 주제가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좀 창피하게 했던 그 대상이 아니라 내가 다시 새로운 대상, 설정한 대상, 영상 주제로 설정한 대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여기서 우리 옮겨가는 거죠. 옮겨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해지고 나를 화나게 했던 거, 창피하게 했던 거, 분노하게 했던 것은 저쪽에 있고 내가 영상 주제 이거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것도 어려우니까 그런 것이 가라앉았을 때 그래요. 그 말입니다, 이게. 어려워질 때까지 양식 들린다 이 말이거든요. 바삐 달려왔다가 갑자기 막 맹상이 든다고 이런다고는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 몸과 마음이 거의 조금 전 안정이 됐을 때 그때 자 맹상에 들어가라. 자, 그 다음에 코끝에 마음을 두고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호흡. 또시요. 들숨 날숨의 감각과 들숨에서 감각과 들숨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공기. 들이쉬면은 이제 들숨에서 느껴지는 시원한 공기. 이게 반대 같은데 들숨에서 느껴지는 시원한 공기겠죠. 그다음에 날숨에서 느껴지는 날숨. 이런 거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들숨 날숨에서 느껴지는 그런 그 따뜻함과 시원함. 이걸 이제 보라는 거죠. 이때 들숨과 날숨의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따뜻하고 시원한 게 안 느껴지지?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 그냥 편안하게 들숨 날숨 하루 지내면서 편안하게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숨을 들이켰더니 좀 시원함이 느껴졌다. 그럼 시원함을 느끼라는 거죠. 그리고 숨을 내쉬었더니 내쉬는 숨이 따뜻하게 됐다. 그럼 그걸 느끼라는 거죠.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을 꾸준히 시켜보면서 호흡이 콧구멍 안쪽 벽과 바깥 구멍 혹은 인중은 이거죠. 인중. 그리고 접촉하는 것에 주의 집중한다. 우리가 호흡을 하면 콧구멍 안쪽을 스치죠. 공기가. 안쪽에 벽, 네. 콧구멍 벽, 바깥 구멍, 여기 이제 여기 바깥 구멍. 그다음에 인중, 여기도 이렇게 스치겠죠. 이런 데를 공기가 닿는 부분을 집중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막 화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 화를 가라앉혀야 되겠다 안 되겠다 명상은 가지고 이제 딱 앉았는데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들어가고 나가는 호흡에 여기다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화가 났던 것이 막 머리에 막 떠오르겠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둬라. 나를 화나게 했던 누군가 말을 아주 송곳같이 날카로운 찌르는 그런 말들 이런 것이 막 빙글빙글 돌겠죠. 그거는 내버려 둬라. 대신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후에 그걸 통해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잘해라. 그러면 이제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막 나를 힘들게 했던, 놓쳤다, 뭐 이러는 거, 너 때문이야, 뭐 이런 거, 비판하는 거, 이런 것이 약화되겠죠? 약해지. 왜냐하면 그건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 실체가 없어요. 실체. 근데 실체 없는 거죠. 계속 나는 이제 자칫하면 화살을 계속 맞는 거죠. 그래서 고통받는 거.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된가를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주의를 몸 전체로 가져가서 몸의 각 부위에 느껴지는 감각들을 관찰합니다. 관찰하는 순서는 정수에 시작하여 머리, 두개골, 이마, 이 부분. 오른쪽 어깨로부터 발꿈치 윗부분, 발꿈치 아래 팔 부분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다음에 손목, 그다음에 손바닥 여기서부터 내려왔어요. 여기서부터 반대로 왼손이죠. 이제 왼팔도 관찰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잘한 뒤 그다음에 가슴, 그다음에 그다음에 배 하복부 순으로 점점 이제 몸의 상체 아픔을 관찰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목덜미에서 시작해서 상체 뒷면도 서서히 이제 관찰한 거죠. 이때 하체도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허벅지부터 시작해서 무릎, 장땅지, 발목, 그다음 발가락 순으로 관찰하고 왼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점검하여 몸에 어떤 부분 빠지지 않고 천천히 쉽게 관찰합니다. 쉽게 관청스로부터 발가락 끝까지 천천히 지나는 감각들을 차례대로 관찰하고 말아차립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위에서 아래로 한 방향으로만 주의를 집중해서 세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아래에서 위쪽으로 관찰해 나갑니다. 반대죠. 아까는 위에서 밑으로 까지 머리에서 이제 발끝에서 머리까지 옆으로 관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주위를 양보하면서 몸의 각 부위에 이르는 감각을 자연스럽게 관찰해 봅니다. 이렇게 머리끝에서 발끝으로 발끝에서 머리끝으로 마치 물결 이르듯 의식을 집중하며 관찰해 보다 보면 몸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감각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느껴질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그 감각의 흐름이 느껴지면 그 흐름에 집중합니다. 마치 한 양동이의 물을 머리 위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 에너지 흐름에 따라 각 부분을 흘러듭니다.
이때 긴장되거나 긴장되어 있거나 강렬하고 거친 감정이 느껴진 부분에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좀 조금 긴장됐고 그런 강렬하고 거친 감각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 그런 자연스러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부드럽고 비시한 감각이 느껴진 곳에서는 막힌 에너지 흐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차리고 못하고 있을 뿐인데, 그런데 뭔가 긴장되어 있거나 강렬하고 거친 감각이 느껴지고 이 부분에 자연스러움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자연스러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쓸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같이 모든 존재가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주위로 보냅니다. 이게 중요하죠.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맹상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마음을 가질 때 사이가 아름다워지고, 자, 이런 마음이 계속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고, 사람에서 사람 전달되면 이제, 인류가 행복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마음 내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이런 마음 낸다는 것이. 자, 이제 다시 한 번에 심호흡과 함께 몸 관찰 이상을 내려놓고 조용히 휴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현존하면서 무엇이 일어나든 무엇을 느끼든 있는 그대로 자신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교재가 있으신가요? 다 교재를 준비되신 분들은 자가 나머지 부분은 좀 하면서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 금방 배운 그런 방법대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 일상 속에서 버스나 전철이나 또는 앉아있는 그 자리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운동이에요. 그걸 일상생활화 해보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조금 지났죠? 그렇지만 이렇게 4주차 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